요즘 이 김기수 전문가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음 주장 수익 같이 내보자고 화이팅하고 시작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장도 수익 내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화이팅 모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접수받고 있을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와 팩트체크 진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얻어가셔서 숲도 챙기고 나무도 챙기는 전략 저희 오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정말 이 유동성 장세인 것 같기도 하고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도 마냥 좋은데 좀 불안하게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도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 자리 싸움도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자, 오늘은 그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매번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도주 섹터와 소외주의 반란 그리고 또 그 주도주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플랫폼 관련주의 섹터와 또 2차전지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공포를 타고 흘러내리고 또 주가는 격정의 벽을 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한 두 달 반 전이죠. 3월 20일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 사실 엄청난 시장의 공포가 밀려들어왔었던 때고 또 오늘은 올라가는 것이 걱정일 만큼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펀더멘털과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일단 코스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파락했었던 2월 24일 자리를 이번 주에 회복을 했죠. 궁극적으로 2180포인트 이 노란색 칠했던 부분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복원을 한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5월 1일 날 복원을 했죠. 이만큼 시장이 강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듯 유동성의 배경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우리 시장이 1, 4분기 감익 부분을 일정 정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2150 정도가 적당한 코스피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18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고객예탁금 44조의 힘,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항상 팬데믹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험이 직면돼 있을 때 베어마켓 이벤트가 진행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세게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흐름 속에서 다시 또 회복을 하는데 그 가장 밑받침은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버블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예요? 9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그것을 막아낼 만한 매물이 쉽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이 코로나19 이전의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또 냉정하게 말해서 코로나19 이전만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회복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라는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이 가장 쉬운 예로 아파트 공급이 적어지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듯이 주식시장에서 그죠? 주식수
상장된 주식은 제한적인데 거기에 유동성이 보급되고 또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환율이 안정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약화됐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 투자가들에게는 고민이 좀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았었던 부분, 그게 플랫폼 관련주,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와 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그리고 건기식 관련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부분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진행됐고, 반대로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쪽이 순환 흐름을 타면서 반등을 했고, 또 핵심은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지수를 이끌면서 2180포인트라는 지수의 반란을, 소외주의 반란을 이끌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 스타일이 변화됐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수익률 격차 축소 시도가 이번 주에 나타났다. 조금 전에 차트로 보셨듯이 코스닥은 이미 3월 19일 날 419포인트 저점을 찍고 지금 7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5월 1일 날 2월 24일 개파락 부분을 메꿨었던 부분만큼 강렬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피의 반란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 부분은, 주도 섹터의 조정은 그동안 너무 가열차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베이스 캠프를 치는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소외주를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희망의 불씨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번 주 지난주에 고점에서 주도 섹터 부분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는 정말 불편한 한 주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리 좋은 섹터도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흐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 차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펀더멘탈도 우선시하고 또 그 속에서 차트까지 매수 매도의 진입 시기를 결정하는 차트까지를 합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섹터의 종목 부분의 순환매를, 발빠른 순환매를 우리 투자가들이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승한 걸 보고 쫓아가면 그건 늦은 부분입니다. 항상 길목 지키기를 하고, 주도 섹터를 길목 지켜서 매수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소외 섹터를 끈질기게 보유하면서 그 섹터의 반등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1, 4분기 영업이 이 부분에 봤을 때 그동안 주도했었던 통신 서비스나 또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오른쪽 부분의 부분, 이렇게 영업이익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먼저 올라왔고, 그렇지 못한 산업재 소재 부분이 지수가 상승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교 예를 드렸죠. 이쪽 맛있는 음식점에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줄을 100m, 200m 쓴다. 그러면 맛없는 음식점에 손님이 가는 분도 있다라는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나스닥화, 이 부분 속에 봤을 때 바이오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쪽 부분이 시장의 중심 부분으로 갖고 가고, 그 속에서 재료 보유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는 부분,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주 조정을 보였지만 다음 주에 밀리면 매수할 만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부분도 LG화학을 필두로 한 부분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국내 주식시장 주도주 탄생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IT,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관련주,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라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가치주가 성장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은 항상 그래왔었고 지금도 거기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MSCI 지수 한국과 중국 섹터별 비중 지난번 5월 29일 날 MSCI 반기 리밸런싱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0.34% 비중이 축소하고 중국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서 공통으로 늘어나는 부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부분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주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을 보였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소부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번 주 국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냐? 그렇지 않다. 이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R&D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부분. 그것이 뭐냐? 정보통신부가 헬스케어. 정보통신에는 아까 이야기한 플랫폼 관련주 이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부분에 R&D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결국 R&D를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향후에 사람의 세상을 바꾸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필수 불가결한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너무 커진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할 만큼의 큰 정부의 힘이 놓여 있다. 뭐 여러분들 그 이전에 소설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읽어보셨으면 빅 브라더 그죠? 그 빅 브라더를 등장시켜서 당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제주의 흐름에 대한 고발. 이 소설이죠. 그 맥락을 가꿀 수 있는 정부, 강한 정부의 시대가 그것이 좋든 아니든 간에 옳고 그름이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정부 움직임이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통제나 또 정부 주도의 투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민간 기업에 우리 지금 계속 돈 대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3차 추경 예산안 편성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분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EU에서 그 전에는 미국에서 그 전에는 일본, 중국에서 그렇게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을 계속 보강하면서 지금 자산의 버블을 일으키는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조그만 종목 부분들이 뭐 이번 주에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국민연금에서 일정 정도 뭐 펀드 중소형 펀드를 회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흔들리긴 했어도 전혀 개의치 말아라. 반도체 부분은 리쇼어링과 리로케이션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중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수익 성장의 흐름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결론 저는 다음 주에 밀리면 사는 타이밍이 되더라 했다. 결국 카카오 기준 24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땡큐 쪽 라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 유지해도 된다. 단지 언택트 수혜가 아닌 부분이고 그 속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은행권이라고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이라든지 금융회사의 판매 채널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디지털세라든지 그죠?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는 디지털세를 서방 국가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부분 또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면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규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카카오 주가와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증가 결국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은 그런 섹터의 조정 흐름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대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네이버페이 온라인 결제 1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고 한국 3사의 2차 전지 부분입니다. 배터리 점유율이 37.6% 거기에서 LG화학이 가장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수지장고 3사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수지장고가 총 250조입니다. LG화학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마켓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 라인이고 또 삼성 SDI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수주 확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LG화학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죠?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산화물 상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더 얇게 그리고 더 길게 더 넓게 이걸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가진 기업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가 없다. 조정을 받는 흐름에 있어서는 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결국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이 주도 섹터 부분의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섹터들은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중에 지금 2단계에 와 있고 마지막 3단계는 더 화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주도주 섹터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시황 오늘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죠.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오늘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요. 그래서 잠시 후 11시에 또 선물 같은 시간 준비